저희들이 11월 달 개강하게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1월 달은 11월 평생회원 경매 실전반 모집이고 수업 기간은 7주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7주 수업이 끝나더라도 입찰 상담, 투자 방향 상담, 입찰가 선정, 그리고 낙찰 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출이라든지 세금 문제, 그리고 명도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주 과정 플러스 횟수 제한 없이 저희들이 평생 멘토링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수업 개강은 11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예요. 그리고 주말반은 11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모집 방법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든지 유튜브 보면 더보기란 있죠. 거기 클릭하셔서 카페로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가 중요하죠. 교육비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저희들이 원래 300 하다가 지금 1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금액이 다시 제자리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2024년도 안에는 꼭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셔야지 아니면 자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행복한 한 달 되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멘토님 가을 남자 멋지십니다. 남자는 가을이죠. 저도 가을을 많이 타서 지금 큰일입니다. 마음도 뒤숭숭하고 그러네요. 백억 부장님 오셨습니다. 저 아시는 분 중에 이름이 백억이 있어요. 진짜로 이름이 백억이. 동생은 억원이 다 있어요. 이름이. 삼형제인데 이제 휴대폰이 글씨가 안 보여지기 시작해가지고 돋보기를 맞췄습니다. 원래 다초점 렌즈를 끼고 다녔는데 글씨 볼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직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돋보기를 또 맞췄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진짜 날씨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겨울이 온답니다. 그래서 엄청 춥다고 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11월 첫날 다들 화이팅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2024년도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항상 누가 인생은 뭐냐 이러면 Y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것도 고민해야 되고 집도 이 집을 사야 되나 저 집을 사야 되나 이것도 고민해야 되고 결혼할 때도 얘하고 결혼해야 되나 얘하고 결혼해야 되나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키울 때도 애들 학원 보낼 때도 이 학원 보내야 되나 저 학원 보내야 되나 이렇게 계속 선택을 하다 보면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하면 어떤 병에 걸리냐면 결정장애가 옵니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삶을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무주택인데 이제 집을 살려고 할 때 때로는 부모가 되었으니까 자제분들 이제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어디에 사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집의 선택인 것 같아요.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 이렇게 보면 첫 시작을 어디에서 했느냐를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벌써 결혼하고 한 20년 정도 지나 보니까 첫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어디에서 내가 신혼집을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나버렸어요. 같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첫 시작을 어디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후에는 결과물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첫 선택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비교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경기도에 있는 집을 사야 되나? 서울에 있는 집을 사야 되나? 때로는 경기도 안에서도 경기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를 가야 되나? 서울 접근성이 좋은 데로 가야 되느냐. 생애 최초 주택의 장점이 뭐냐면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나의 선택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주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택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고 봐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입지, 가격, 입지, 뷰. 저번 주에 제가 임장을 신대방 쪽에 갔다 왔는데 2000년도 이전까지는 신대방 쪽에 있는 평수 큰 아파트들이 강남 아파트보다 더 비쌌어요. 진짜 그게 부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늘하고 땅 차이죠. 초등학교, 학군, 한강 뷰, 교통 입지, 그렇죠? 이런 걸 따지면서 우리가 집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직주 근접이에요. 직주 근접. 직장하고 가까운 집을 첫 순위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생애 최초니까. 그래서 애들이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학군을 따져서 집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은 서울인데 경기도에 있는 집을 사야 될 상황일 때는 나의 직장과 어떻게 교통 여건이 가까이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결혼하고 집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처갓집하고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도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강남 접근성이 얼만큼 좋고, 또 두 번째는 주요 일자리와 어떻게 접근성이 좋은지, 때로는 그 지역이 학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걸 가장 중요시 여겨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집을 선택하고 집을 샀을 때 그 집값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이 평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평택에 집을 사야 됩니까? 안 그러면 서울에 집을 사놓고 평택에 임대로 계셔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무조건 뭘 한다? 임대로 계실 것이고, 자금 여력이 된다 그러면 강남, 때로는 여의도, 마포와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생애 최초 집을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너무 차이 나는 상황을 내가 맛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는 무조건 접근성이 좋은 데로 가셔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금이 1억이 있을 때와 한 3억이 있을 때, 때로는 한 5억이 있을 때는 또 그 성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애 최초 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로 시작하지 말고 내가 단돈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집을 사서 시작을 해라. 이거는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금이 한 2억 있어요. 전세 자금 2억을 대출받고 4억 집에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금이 2억 있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5억, 6억 집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젊었을 때는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려고 노력하셔야지, 당장 편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2월 달에 제 직원 중에 한 놈이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남양주에다가 전세집을 구했답니다. 대출 풀로 받고. 무슨 대출? 전세 자금 대출 받고. 한 4년 있었나? 5년 있었나? 우리 옆에 글이 있는데도 그런 결정했는 거 보고, 야, 나도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얘는 여기 있으면서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려고 했을까? 물론 뭐 자기도 집을 살려고 했는데 처갓집에서 반대했대요. 이야, 저는 처갓집 반대하더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저는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을 했지?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2억을 가지고 내가 전세를 구한다 그러면 전세금은 그대로 상환받을 수 있잖아. 2억짜리 전세면 결론이 2년 지나면 또 2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이에 물가 상승, 통화량 증가, 이런 거 계산했을 때는 그게 본전이 아니고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2억 집을 내가 사가지고 2년 지나면 하다못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어찌됐든 조금은 오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조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거지, 100만 원이 모여야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모여야 1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 방에 1억을 벌 수 있냐 이 말이지, 저는. 그런 부분을 잘 선택했으면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분당 얘기 들어보셨죠? 1기 신도시. 지금 선도지구 때문에 가장 핫한 데가 분당이고, 그다음 평촌, 일산, 삼본, 중동, 이런 순서로 지금 집값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1기 신도시가 벌써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너무 집이 노후됐으니까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생활 수준에 맞게끔 재건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용적률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민들 동의율입니다. 근데 분당에는 지금 모든 신청했는 단지들이 동의율이 95% 다 넘었습니다. 세대수가 100세대 있다 그러면 95세대 이상은 진행합시다, 이렇게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민들이 성원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워야 집값도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5개 1기 신도시 중에 분당이 가장 뜨겁다는 것은 앞으로 분당의 집값의 상승이 가장 크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분당에 있는 집과 서울 동대문에 있는 집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분당에 여러분들은 구축을 선택하실래요? 동대문에 있는 신축을 선택하실래요? 또 이것도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금액대는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 한번 해주세요. 분당에 있는 나는 구축을 간다. 지금 분당은 다 집이 오래됐으니까, 아니면 동대문에 있는 답심리 쪽이죠. 거기가 메인이니까 지금은 그쪽 동대문에 있는 신축을 간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동대문 신축, 동대문 분당, 분당 구축, 동대문 신축.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신축은 좋아요, 싫어요? 좋죠. 요즘 신축 아파트 가면 신축인데 입주할 때 다 새로 인테리어해서 들어간 집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지인이 신축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새로 하이엔드급으로 리모델링 했는데 굳이 호텔에 갈 이유가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만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분당에 있는 구축은 지금보다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어요?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물론 동대문의 신축도 너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당장은 좋지만 투자로 봤을 때는 뭐가 좋다? 분당에 있는 구축이 좋은 거예요, 이게. 직접 내가 매입해서 거주할 것 같으면 어디가 좋아요? 신축이 좋겠죠.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어디로 해야 된다? 분당에 있는 구축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직장이 서울이다. 그러면 동대문에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분당이라는 지역 자체는 하늘 아래 천당이 아니고 분당이라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1기 신도시 처음 들어올 때 분당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강남에 있는 분들이 강남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팔고 가시는 분도 있고, 강남에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새 집에 이사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강남 생활권이에요. 그리고 주위의 환경을 봤을 때는 앞으로 동대문이 좋을까 분당이 좋을까도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내가 거주한다 그러면 당연히 동대문이 좋겠지만 투자를 본다 그러면 무조건 어디 가야 됩니까? 분당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강남권이잖아. 지금 경기도에서 1등은 어디입니까? 과천이죠. 왜 과천이 집값이 지금 분양가가 23억을 돌파했을까? 분양가가. 왜 그럴까요? 그거는 생활권 자체가 어디입니까? 서초단 말이에요. 서초. 내가 어디 생활권이냐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5개 1기 신도시 중에 분당은 강남 생활권이 되는 거고, 평촌은 어떻게 보면 서초에서 넘어갈 수 있는 생활권이 돼요. 일산 신도시는 여의도 마포의 대체도시였어요. 중동은 그냥 신도시였고, 삼본은 평촌 넘어서 있는 게 삼본이잖아. 그렇게 봤을 때는 입지 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가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강남 접근성 몇 분, 강남 몇 분 주파, 강남 출퇴근 몇 분,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강남이 뭐가 많기 때문에 고급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차이 나겠지만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동대문의 신축과 분당의 구축은 말할 게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지만 나중에 후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당에도 보면 지금 선도지구가 지금 11월 달 발표되는데 시리본마을, 한양, 삼성, 그리고 파크타운, 양지마을, 효자촌 이런 데가 지정되어서 12,000가구가 신축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30평대 아파트는 최소한 얼마 할 것 같아요? 23, 4억은 무조건 갈 거예요. 그런데 동대문에 지금 30평대 아파트는 신축 얼마 할까요? 이따가 제가 물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동대문에 있는 아파트 경매 낙찰되는 게 있는데 얼마에 낙찰되었고 시세가 지금 얼마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답심리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1000개 10층 1,500고 전용이 얼마? 25평.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84다 이 말이에요. 26명이 들어왔고 낙찰가 얼마? 11억 7천이에요. 11억 7천. 그리고 위치 한번 볼게요. 보시면 신담역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답심리역도 있고 입지적으로 너무 좋고 동대문에 있는 답심리 이 아파트가 얼마? 11억 7천. 그러면 실거래가는 얼마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거래가 보시면 실거래가가 13억 2천에 10월달 찍혔어요. 이분이 얼마나 낙찰받았죠? 11억 7천, 한 1억 5천 정도 차익을 먹고 이제 입찰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비교 매물이 어디 있느냐면 분당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임해동 동신아파트 전용 5구가 전용 5구라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치면 25평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건이 10억 5천 3백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유찰되어서 7억 3천이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실거래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거래가 얼마 나옵니까? 11억 9,800 나옵니다. 25평형이 11억 9,800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동대문의 신축 아파트 34평형이 얼마 나왔죠?
13억 2천 나왔어요. 지금 이 물건은 이번에 경쟁이 치열할까요? 그냥 몇 명 안 들어올까요? 엄청 들어올 거예요, 아마. 구축이라도 앞으로의 미래 가치 때문에 엄청 많은 인원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는 구축이니까 103을 봐야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현재 그러니까 보면 14억 나옵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향후 내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얼마를 바라볼까? 최소한 20억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구축 아파트는 지금 당장은 노후되고 살기 힘들겠지만 내가 몸테크, 때로는 내가 살기 싫으면 신축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면서 이런 것을 내가 매입을 해놓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길까?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잘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떤 물건을 인생의 첫 물건을 투자하느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지금보단 조금 더 나은 삶이 될까? 누구나 다 고민이 될 거예요. 저도 보통 하루에 요즘 7, 8명 정도를 투자 상담을 매일매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민이 있는 거야. 다 상황이 틀리잖아요.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도 있고 60이 넘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30대일 수도 있고 집이 몇 개 있는 사람도 있고 무주택자들도 있고 또 자금 환경도 몇 천만 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수십억씩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내가 추구해야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까? 이게 고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런 상황에서 선택을 잘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그냥 확 뚫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만족하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는 먼저 투자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상담을 꼭 하고 저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선택할 때 확실한 기준점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선택을 할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느냐 아니면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내가 사느냐 한마디로 투자를 추구하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어느 거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이겠지만 저 경험으로 봤을 때는 너무 살기 좋은 것을 투자했는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다들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서 꼭 성공 재테크 이루시길 바라고 우리가 오늘 11월 첫째 날이잖아요. 그렇죠? 11월 첫째 날이니까 남은 2024년 11월, 12월을 잘 마무리해야 밝은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님 늦었어요. 이야, 금손님 내 생각난다. 며칠 전에 우리 금손님하고 우리 여성쌤이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금손님이 내발산동에 있는 빌라를 하나 낙찰받고 매도까지 했는데 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이분들한테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구나.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공부해서 좋은 방법으로 쉽게 모든 것을 이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내가 앞에서 우리 회원님들을 잘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저도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원님, 영상 다 만들어지면 업로드 되기 전에 회원님한테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멘토님 감사합니다. 어제 잔금 받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잘 마무리를 해야 새로운 거를 잘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신조는 뭐냐면 비우자입니다. 비우자. 어느 날부터는 비우는 것을 배웠어요.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아야지 새로운 거를 담을 수 있다. 내가 욕심을 내서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살면서 배운 것 같아요. 어느 시점 되면 내려놓자. 또 내려놔야지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고 가슴 아픈 날이었어요. 집에 혼자 이래 가면서 어떤 생각이 했느냐면 그래 잘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비워야지 또 새로운 것을 확실히 담을 수 있겠구나. 잘했구나. 근데 참 쓸쓸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어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들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2025년을 향해서
오늘 또 우리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고요. 알았죠? 자,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